반갑습니다. 각종 중요 이슈를 통해 경제 지식을 쌓는 지식저장소 경제한끼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상식 보톡스 시간이고, 앞전 1편에서 보톡스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거의 철저히 설명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꼭 영상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편보다 1편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보톡스 시장의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톡스 공급가가 더 낮아지고 시술보다 피부 관리의 개념으로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다면 이미 다가오고 있죠. 다가왔죠. 이 산업은 또 더 큰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편에서 시장 현황에 관해 살펴보고 국내 보톡스 시장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스포를 조금 하자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글로벌 보톡스 시장 규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보시면은 이게 4.2조, 그리고 18년이 4.7조, 19년이 5.2조부터 지금 20년 5.6조까지 지속적으로 고성장 해오고 있습니다. 업계 추정치로는 8에서 9% 정도 성장률이 예상이 되는데, 보통 8% 이상 성장한다 이러면 우리가 초고성장률이라고 보면 됩니다. 8% 이상이면 초고성장이다. 이런 게 사전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10년 안에 시장이 2배가 커진다. 기준이 이제 연평균 성장률 8% 정도입니다. 못 믿겠으면 계산기 이렇게 직접 두드려 보면 됩니다. 아마 숫자가 2배가 되는데 8에서 9년 정도가 계산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 성장률 표 이런 걸 혹시 보게 되더라도 8% 이상 성장한다 이러면은 시장이 10년 안에 2배가 커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어쨌든 보톡스 시장이 10년 안에 2배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녹색, 회색으로 두 동강이 나 있죠. 우리 보톡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또 병원, 어떤 병원이죠? 성형외과가 먼저 떠오르시죠. 한국 사람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톡스는 조금 의료용 목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녹색은 여기 치료용, 이 녹색 봉은 치료용 시장이고, 회색 봉은 미용 시장인데, 우리 영상의 큰 주제가 바이오 산업이 낳고 미용 산업이 키운 괴물 보톡스죠. 지금은 이 글로벌 비율에서 치료용이 더 높긴 하지만 미용 보톡스 시장의 성장률은 향후에 연 12%까지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리포트가 지금 나온 만큼 미용 시장이 보톡스를 더 키워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1,300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휴젤과 메디톡스가 시장을 크게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1위인 휴젤의 보툴렉스가 지금 613억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 기업에 관한 사항은 3편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안 큰데 글로벌이 5.6조고 우리나라가 1,300억 원이다. 평소에 뉴스나 그런 신문이나 그런 거 봤을 때 2차 전지 시장이나 반도체 시장, 이런 초대형 시장을 많이 생각했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바이오 산업에서 봐도 가장 많이 나오는 암 치료제 같은 시장은 거의 100조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은 다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이죠. 별개의 이야기지만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먹은 다스, 그런 기업의 가치도 10조쯤은 되니까, 여기서 이 전체 시장의 규모가 한 5조 정도다라면 조금 작게 느껴지는 감이 있긴 합니다. 이런 거에 비하면 분명 5조 원대의 시장은 작은 것은 맞지만, 치료 목적 외에 의료 미용 시장이라는 분야가 지금 글로벌 80조까지 성장을 했고, 중국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보시면 중국에서는 지금 최근 의료 미용 시장이 19년에 25%나 급성장했습니다. 제가 아까 8% 이상 성장한다 이러면은 초고성장이라고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25%다. 정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이
의료 미용 시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톡스를 바이오 시장에서만 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의료 미용 시장에서도 일부분이다 라고 봤을 때 보톡스의 시장 규모는 충분히 수십조 대까지 무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중국 사람들이 뭐뭐 하기 시작하면 동이 난다, 성공한다. 국내 보톡스 기업들도 지금 중국 진출 소식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만큼 보톡스 시장이 의료 부분에서 성장 캐파 잠재력도 엄청나지만 뿐만 아니라 미용 분야의 성장 잠재력, 캐파와 가능성이 이를 또 더 추월할 정도로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용 성형은 크게 수술적 시술과 비수술적 시술로 구분을 하는데 수술적 시술, 여기에는 3대 영역이 가슴 확대, 지방 흡입, 쌍꺼풀 수술 정도가 있습니다. 이 영역을 비수술적 시술, 보톡스, 필러, 제모 이런 부분이 수술적 시술 시장 규모를 초과했습니다. 해석해보면 미용 성형 시술 시장은 과거 절대적 여성 중심의 시장에서 이제는 남성 시술 수요층까지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많이 대중화가 되면서 비수술적 영역이 이제 돈이 더 되는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 표를 보면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미국이나 독일 이런 선진국 시장을 기준으로 조금 더 비수술적 시술이 시장 규모가 더 많이 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비수술적 미용 성형 시장이 커지면서 이런 톡스앤필, 톡클리닉, 인터넷이라 이 기업명을 말하는 게 문제가 없겠죠. 어쨌든 이런 비수술적 시술을 메인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병원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시장이 커지고 돈이 되니까 이 수술적 시장을 주로 내세우던 이런 병원들이 오히려 비수술적 시장을 주 타겟으로 하는 병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톡스 시장의 성장성과 규모를 말씀드렸고 점유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세계 보톡스 시장의 점유율은 원조 보톡스, 엘러간사의 보톡스가 무려 7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프랑스 입센의 디스포트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맞습니다. 이걸 보시면 벌써 90%가 넘죠. 이 두 회사가. 점유율 비율은 국가적으로도 편차만 약간 있을 뿐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 양키놈들이 점령 못한 지역이 있죠. 어딥니까? 지도에 이 작은 나라. 바로 한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점령했다가 뺏긴 거죠. 국내 시장은 오히려 외국계 제품이 힘을 못 쓰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알고 가야 할 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다른 외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오기도 하고 또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성형 여행이라고도 하죠. 그런 게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키즈 온더 블록을 보니까 한국은 동네 치과만 가도 거의 메시, 호날두가 치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기술이 아주 뛰어난 의료 강국인데 여기서도 이 성형외과 부분에서도 인구 10만 명당 성형외과 의사 수가 매우 여기 보시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대의 또 특징이 있죠. 우리나라 의대에서도 성형 전문의가 또 가장 인기 있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고 인재가 성형외과에 있다. 이렇게 보면 또 되겠죠. 이런 영향 때문일까요? 자, 이것을 보시면 우리나라 보톡스는 의료 목적보다 미용 목적으로 지나치게 많이 편중되어 발전하게 되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제품 선택 요인에서 오리지널 엘러간사의 보톡스보다 합리적인 가격대가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내 생명과 연관이 있다면 우리가 아플 때는 저렴한 신제품보다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면서 검증된
오리지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용 분야에서는 선택의 기준이 그런데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성능이라면 합리적인 가격대가 더 유리한 편입니다. 똑같은 조건의 보톡스를 주사봤는데 국산 메디톡신이 10만원, 엘로간사의 보톡스가 25만원에서 주사가 된다면 합리적인 가격이 더 많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실제로 전문의들도 아예 국산 보톡스를 합리적으로 더 많이 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 보톡스 시장 현황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다음 이제 보톡스 3편까지 이어질 이야기의 서막이 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편에서 보톡스는 최강의 독이고 생화학 무기에서도 카테고리 A로 분류되는 위험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 위험한 보툴리늄 톡신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엄격히 관리가 된다면 적어야겠죠. 그리고 이 균주 자체도 사실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중국, 미국에서 각 나라마다 한 군데 정도만 업체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느낌 오시죠?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사정이 다르죠. 전 세계에서 보툴리늄 톡신을 제품화한 기업은 9군데 뿐입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더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그중 4개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연구실, 보톡스를 개발하는 기업, 제약기업, 이런 곳을 합하면 우리나라에 20곳이 넘습니다. 지금부터 이 보툴리늄 톡신 균주를 좀 더 편하게 보톡스 균주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톡스가 이미 제조법 특허는 만료가 되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 보톡스 균주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제가 1편에서 균이 산소가 없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고 해도 무조건 보톡스 균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아마 우리 이런 말이 있죠. 사막에서 바늘 찾기. 근데 이 표현은 아마 쉬운 표현일 겁니다. 아마 자연에서 외계인 시체 찾기 정도쯤의 난이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발견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이런 보톡스 균주가 넘치는 나라,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지만 보톡스 균주는 넘치는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한국 시장의 기형적인 구조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와, 역시 K바이오 대단하다, 애국심이 차오른다, 이고, 둘째는 국가관리 허술을 틈타서 니들 다 기술 훔쳤지, 한마디로 니들 다 베꼈지 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와, 역시 K바이오 대단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거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황상 지금 보톡스가 고위험 병원체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국제적으로도 생물무기 금지 협약에 따라서 국가 간 거래도 금지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보톡스 균주를 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균주가 서로 끼리끼리 니들 다 기술 훔쳤고 베꼈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더 옳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보톡스 다 베꼈어 라고 심증만 있을 뿐이지 업계에서도 물증은 명확히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황상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뉴스를 발췌해 왔는데 질병관리본부는 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더라도 현재로선 이를 검증할 방법도 없고 확인해야 할 법적인 근거도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밝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사실상 신고만 하면 다 허가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지 않나요?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의지가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관련법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외국에서는 이렇다, 외국계 사례를 참 많이 인용을 하죠. 미국에서는 지금 보툴리늄 톡신을 보유를 하려면 질병관리본부, 보건사회부 등 이제 정부 각 부처로부터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 혹시 테러 단체랑 연관이 있는지 법무부 심사까지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사례를 인용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게 이들의 일이 아닐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기존에 없던 법을 외국이랑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법을 실제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톡스 균주 관리에 대한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아, 귀찮아,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왜 그래, 뭐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태도를 업계에서는 우스갯소리로 국가 차원에서 일부러 방관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북한이 핵으로 장난을 치는데 우리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보톨리늄 생화학 무기고, 핵 대신에 우리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라는 미명 아래서 생화학 무기를 준비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뭐 보톨리늄 생화학 무기 최대 보유국이 뭐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 뭐 우리에겐 생화학 무기가 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톡스 균주가 신고제에서 자격 기준을 갖춘 허가제 변경을 추진하겠다라고 당국이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현 시점에서는 뭐 3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별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톡스 균주가 관리 소홀로 끔찍한 사고가 물론 당연히 무조건 없어야 하고,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3편에서는 오늘 설명한 기형적인 K-보톡스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국내 기업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